자,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문과 문돌이 중에 판사들이 있죠. 대한민국 판사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이 사람들 보고 누가 무식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판사들이 똑똑은 한데 바르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사상이 잘못되어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늘 주관적으로 법을 지 멋대로들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서 판결을 듣는데 그 판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앞에 두고 경영에 관해서 훈수를 뒀습니다. 근데 이 판사들이 무슨 지들이 경영을 안다고 이렇게 경영을 해라 저렇게 경영을 해라 그딴 훈수를 둬서 판사가 주제넘는다. 예, 이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삼성이 더 잘 돼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되게 이렇게 말을 할 때 하지만 하고 하면 그 뒤에가 굉장히 중심이 있고 무게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에 무슨 소가 성을 가진 판사가 떠들어댔는데요. 이 사람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무슨 지가 정치인 같이 말하죠.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다. 아니, 대기업 회장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축구 선수입니까? 야구 선수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다. 아니, 국민으로부터 응원 받으려고 기업을 운영합니까? 기업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냉철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업만큼 특히 삼성그룹처럼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여러 나라에 진출하면서 각국의 법률에 맞춰서 기업 활동을 하느라고 변호사들도 많이 고용해서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경쟁 속에서 열심히 경영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삼성이 자랐죠.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응원을 받아야 되죠. 국민이라니 정치하는 거 아닌데 판사가 바보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을 경영해라. 이건 뭐 누구는 모릅니까? 다 이렇게 하죠. 모든 경쟁은 다 공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판사처럼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없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응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그렇게 신뢰도 얻지 못하는 판사들이 뭔 놈의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아라. 이런 헛소리를 하냐 이거죠. 자기네들도 국민들의 신뢰를 하나도 못 받으면서 솔직히 국민들에게 당신들은 대한민국 판사를 믿습니까? 아니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믿습니까?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더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또 당신은 판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은 판사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죠. 누가 판사 아들 하려고 합니까? 삼성그룹 대기업 회장, 이재용 부회장 딸 되고 싶거나 이재용 부회장 아들 되고 싶거나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있으면 그 며느리 되고 싶구나 다 그러지.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판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그러는데 솔직히 예전에 2017년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묵시적 청탁이라고 해서 이게 뇌물이라고 해서 감옥에 1년 동안 있게 한 그 판사, 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법률 몇 조 몇 항에 들어있는 법률 용어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묵시적 청탁이라는 어휘가 들어 있습니까? 없어요. 법에도 없는 단어 묵시적 청탁, 절차에도 없는 단어 묵시적 청탁, 공정하지 않은 단어 묵시적 청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가뒀던 게 판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자들이 삼성 부회장에게 아니 제대로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판사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응원받을 수 있게 좀 똑바로 행동해라 그런 거죠. 자, 김정숙은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은 삼성, SK 등 대기업 10명의 CEO를 최고 책임자를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을 같이 먹고 격려를 했대는데 김정숙이 무슨 권한으로 불렀냐 이렇게 되죠. 이거 묵시적 청탁이죠. 묵시적 권력 억압이죠. 김정숙이 뭐간디 삼성 SK 대기업 10곳의 최고 책임자들이 청와대로 불려갑니까? 무슨 똥개입니까? 이런 게 바로 권력 남용이고 불공정한 거고 김정숙이야말로 법을 따르지 않았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거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김정숙을 안 했거든요. 판사들이 이런 멍청한 짓들을 하더라. 똑똑한 판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판사들이 멍청한 행동을 할까? 참 아이러니죠. 자, 이 소판사가 또 한 번 뭐라고 더 얘기를 했냐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스스로 떳떳하다면 자료를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해명하는 것이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일 듯 한데 이런 얘기는 문재인에게 해야죠. 자, 왜 문재인에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했다라고 지금 말들이 많죠. 자, 그때 울산시 부시장으로 있는 송병기가 그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송철호,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가 선거 때 15% 뒤처져 있을 때 그 선거에서 앞서 나가던 한국당 후보 김기현 16%나 지지율이 앞섰던 김기현 후보에 대한 의혹을
청와대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 거, 이 선출직 공무원, 특히 울산시장, 무슨 시장 이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다 제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이 이거 가지고 문건 작성하고 청와대에서 백원우가 별동대를 울산으로 내려보내고 고래고기를 먹었는지 장어고기를 먹었는지 어쨌든 떨어졌죠. 김기현 후보가 16%나 앞섰었는데 그래서 저 당시에 울산시에서 김기현에 관해서 제보를 한 것에 대해서 고민정의가 지난 4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제보된 것을 일부 편집해서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고 거기에 새로이 추가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고민정의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말이야 그거 원본 좀 그거 보여줘봐. 청와대가 갖고 있다는 그 원본 좀 검찰에다가 그대로 줘봐. 청와대가 니네들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그 원본 제본에 니네가 거기다가 가필 안 했다고 하니까 편집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거 원본 내놔봐 하고 검찰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본 제출 거부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판사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자료를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해명하는 것이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김기현에 대해서 제보 원본을 제출을 거부한 거 하고 이 판사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자료를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판사들이 청와대에게 좀 할 말 좀 해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할 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는 거지. 정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자들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김정숙, 백원우, 천경득, 윤건영 이런 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자들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숨지 말고 문재인도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겨라. 이렇게 되받아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소판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얼마나 썩었냐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대한민국 판사들이 자기들 꼴릴 때마다 판결을 엿가락처럼 하더라 이런 거죠. 자,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가짜 태블릿 PC로 거짓말을 했죠. 최서원 씨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거짓 태블릿 PC를 가지고 했을 때 삼성 말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9일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 이때는 새로운 사실이 들어갔어요. 헌법 위배했다. 세월호를 어떻게 했다. 언론 자유 침해했다.
최순실 국정 개입했다. 요 안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배 이런 얘기가 없어. 세월호 얘기도 없어. 언론 자유 침해 얘기도 없어. 그냥 최순실 국정농단 이거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를 때렸다. 그런데 또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없어. 뭐 권한 남용도 없어. 새롭게 말을 갖다가 지원해 줬다고 이것이 뇌물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것이. 무슨 영재센터 지원금 보낸 게 뇌물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에 관한 죄목이 다 달라. 그때 뭔 놈의 판사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냐. 뭔 놈의 법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요때는 요렇고 무슨 놈의 법이 엿가락처럼 지 멋대로 흔들거리느냐. 이게 판사가 다 개다 이런 거죠. 판사들이 다 개다. 이렇게 판사 개개인을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국가의 일을 놓고 사회의 어떤 원칙을 세울 때 보면은 판사들처럼 개판사들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AI 판사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판사 쓰지 말고 AI 판사 쓰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를 했더니 사법부 불신이 64%나 되더라. 신뢰는 27%. 이게 불신이 더 많아요. 신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치면 불신하는 사람이 2명 반, 그 정도가 되더라.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 자기네들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똑똑한 판사들이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지 좀 반성 좀 해라. 니들 꼴리는 대로 판결하지 말고 좀 제발 제대로 해라. 뭔 놈의 법이 개 죽꿀 듯 끌냐 이런 거죠. 국민들이 판사 보기를 아주 지나가는 똥개 새끼 보던 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틀려 먹었어요. 빨리 AI 판사가 나와서 대한민국 판사들 싹 갈아쳤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